3월 6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0% 상승한 2576.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61% 하락한 734.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투비소프트, M83, KM제약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한알령 해제 테마입니다. 이틀 전부터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중국 양해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올해 재정 적자율을 국내 총생산의 4%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1%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전해졌어요. 이와 함께 약 1조 3천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이 중 3천억 위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이고한 신정책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60조 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 중 60조 원을 소비 활성화 정책에 배정하는 건데요. 이와 함께 특별채권과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기업과 가게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콘텐츠와 화장품 등의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잊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M83은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인 너자2의 관객 수가 3억 명을 돌파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관객 수가 3억 명을 돌파한 것은 중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해당 애니메이션 영화는 3조 원에 가까운 흥행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M83이 해당 영화의 시각 특수효과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인크레더블 버즈는 결손금 해소를 위해 액면 병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J2K바이오는 신규 원료물질 발굴을 위해 라이브러리 플랫폼을 론칭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중국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양자 컴퓨터의 이름은 쭈충즈 3호인데요. 중국의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연구진들은 물리학 분야의 최고권위 국제학술지인 피지컬 리뷰 레터를 통해 쭈충즈 3호를 공개했다고 전해졌어요. 신화통신은 이번 성과에 대해 중국이 글로벌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양자암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ICTK는 어제 언론을 통해 양자 내성암호 보안칩을 출시하고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보안칩에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알고리즘이 탑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이재명 정치 테마입니다. 조기 대선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 정치인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대권 후보들을 따돌리며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뒤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차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차원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라테크 등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대진 첨단소재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진 첨단소재는 2차전지 공정용 소재 전문 업체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투비소프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투비소프트는 장마감 후 특별관계자의 장내 매수 전자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KM제약과 엠젠솔루션, EM플러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YC캠은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초도 물량을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YC캠이 유리기판 핵심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와 스트리퍼, 그리고 디벨로퍼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초도 물량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핵심 소재인 특수 코팅제도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고객사와 테스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드림인사이트는 언론을 통해 구글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최상위 등급인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는 각 국가별로 상위 3%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이라고 하는데요. 드림인사이트는 이번 파트너 선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게 됐다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드림인사이트 측은 마케팅 전문성과 전략적인 광고 집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양철간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주에 1300km의 가스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성을 쏟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초기 추산으로는 약 64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조선과 에너지, 관세 분야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철강과 가스, 피팅, 밸브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라유텍은 사명을 바꾸고 LS그룹에 편입되어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티라유텍은 3월 20일에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LS티라유텍으로 변경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티라유텍은 자회사인 티라로보틱스를 통해 로봇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퍼스텍을 비롯한 방산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폴란드에 방문한 가운데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도 양국이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지연됐던 K2전차의 2차 이행 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유럽연합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 확대를 위해 안보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방산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가 앞으로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 같은 방위비 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도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포스코 DX는 언론을 통해 산업 현장에 특화된 피지컬 AI 적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피지컬 AI는 현실 공장을 가상 환경에 동일하게 구현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AI 학습과 검증을 지원하는 개발 체계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 DX 측은 피지컬 AI의 고도화를 통해 인텔리전트 팩토리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농심은 언론을 통해 3월 17일부터 총 56개의 라면과 17개의 스낵 브랜드의 출고 가격을 평균 7.2%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농심 측은 원재료비와 환율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그린플러스는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48% 증가한 87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린플러스 측은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퍼스텍, 3위는 휴스틸,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포스코DX,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금양, 8위는 성한머티리얼스, 9위는 하이스틸, 10위는 HJ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철관, 퍼스텍, 포스코DX입니다. 동양철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고 있으며 퍼스텍은 방산 관련주입니다. 포스코DX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진첨단소재, 2위는 스튜디오미르, 3위는 소니드, 4위는 ICTK, 5위는 DSC인베스트먼트, 6위는 셀리버리, 7위는 한일단조, 8위는 캡스톤 파트너스, 9위는 TS인베스트먼트, 10위는 원익홀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진첨단소재,
스튜디오 미르, ICTK입니다. 대진 첨단 소재는 신규 상장주이며 스튜디오 미르는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ICTK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한국항공우주,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포스코홀딩스, 7위는 포스코DX, 8위는 카카오, 9위는 삼성중공업,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포스코DX로 최근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진첨단소재,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위는 ICTK, 5위는 M83, 6위는 JNTC, 7위는 화성밸브, 8위는 HLB, 9위는 스튜디오 미르, 10위는 클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진첨단소재, ICTK, M83,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대진첨단소재는 신규 상장주, ICTK는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M83과 스튜디오 미르는 콘텐츠 관련주입니다.